동시호가 구간 들어왔습니다. 오늘 개장 9분여 남아있는데요.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이후에 좀 아쉬웠던 간밤 미국장 흐름이었는데 양대 지수도 탄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5% 상승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2482선까지 진입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0.43% 오름세 767포인트 선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 도달한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인데요. 전문가님 어제 말씀해 주신 코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세스가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률이 11.4% 확보가 되는 모습이고요. XR 관련주로 어제 꼽아주셨는데 바로 목표가 도달했네요. 네, 어제 메타 쪽에서 시간에서 상승한 것이 어제 결국 목표가로 바로 도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매수가가 조금 높아가지고 그리고 어제 이제 결국에는 윗골이 달리면서 도지형 음봉으로 좀 마감을 해가지고 일단 추후에 다시 좀 내려오면 다시 재매수하도록 하고요. 일단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저 커팅 마이크로 LED 장비 사업이 부각되고 있는 코세스 XR 관련주입니다. 전략 매도 전략이었고요. 오늘 신기수 전문가의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동시호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서진 시스템입니다. 네. 예, 서진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5G 종목으로 알고 있는 종목이고요. 근데 이제 작년 3분기 때 보면은 매출 비중이 통신 장비 쪽이 83.5% 늘었고, 그리고 반도체 쪽이 122%가 늘었어요. 반도체 쪽이 지금 굉장히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ESS 부품이 이제 16% 이제 신성장 동력이 되겠습니다.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영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 부품 쪽에는 에릭슨 양으로 이제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고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이 확대될 걸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도 화성 사업장 쪽으로 삼성전자가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매출도 본격화될 걸 보고 있습니다. ESS 부품도 신성장 동력인데요. 올해 이제 여기가 좀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올해도 성장을 지속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 때 매출이 100% 그리고 영업이익이 67% 지금 증가할 걸로 보면서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왔죠.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 상승 요인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는 시초가 2% 이내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이번에 실적 나오면 한번 신고가 낸다고 보고요. 19,8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5G 통신장비 관련주로 꼽히는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 서진 시스템 통신장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사업 쪽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 영업이익 모두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대 최대 실적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9,800원, 손절가는 15,000원 설정하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동시호가에서 0.12% 상승, 강보합으로 16,940원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원지 전문가님 종목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펄어비스입니다. 네. 게임 업체인데 지금 신작 출시가 지연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 대비. 그러면데 다만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검은 사막을 업데이트했는데 그러면서 신규 이용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신작 출시는 지연이 되고 있지만은 더 이상의 특별한 악재는 없어가지고 주가는 저점을 조금 높여갈 전망인데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10월 13일 날에 저점이 장중에 37,350원이었어요. 여기는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 작년에 4월 이후에 급락한 이후에 계속 쭉 횡보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횡보 하락 이런 과정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의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소폭 박스권이 좀 높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신작 출시 지연 이슈로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최근에 그래도 1월 들어서 완만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주가의 움직임인데요.
추가 악재 없다, 전무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 바닥 확인한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시초가 이하 매수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1,000원 선 제시했는데요. 동시호가에서 약보합 47,650원 선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네이버의 실적 발표 나왔는데요. 지난해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 매출액 쭉 봤을 때 4분기의 영업이익과 지난해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8%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전체 매출 역시도 지난해 20%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수익성이 좀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컨텐츠 쪽에 매출이 좀 잘 나왔습니다. 네이버 오늘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오늘 주가도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간밤에 미국 장의 움직임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1.4% 플러스권 호가 나오고 있고요. 21만 4,500원 선으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3%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성장, 이익 모멘텀이 기대된다라는 분석과 함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동시호가 구간에서 대형주 가운데서 3% 플러스로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SK하이닉스, KB금융 같은 종목들 0.5에서 0.8%, 오리온도 0.8%, SK이노베이션 0.98% 하락세를 띄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의 대형주 동향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습니다. 상승 하락률 가운데 오르는 종목 중에서는 솔브레인 홀딩스, 상하프로테크, 제넥신 2% 넘는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도시가스주도 흐름 괜찮습니다. 인천도시가스, 대성에너지 2에서 3%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또 어제 조정을 받았었던 AI 관련주 가운데 코넌테크놀로지가 4%, 플리토가 2%, 마인즈랩 2% 후반에 상승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가운데서도 한 종목 정도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SBB테크가 8%까지 강세 띄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에서 어떤 특징 잡을 수 있을지 좀 알아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오늘 동시호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에 비하면은 우리 시장은 조금 미미합니다.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미국 시장이 어제 너무 급하게 오르면서 딱 저항선에 갖다 부딪혀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 미국 시장이 한번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미국 선물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미국의 이미 나스닥이 1.4%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지금 현재 동시호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미국 시장 오른 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오늘 조금은 좀 부진할 거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그 1% 정도 지금 오르는 걸로 나와 있고, 어제 삼성전자 움직임이 상당히 좀 특징적이었는데 오전에 빠지다가 오후에는 양봉으로 올라가서 오전은 음봉이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쭉 뽑아줬는데 오늘 삼성전자 움직임이 제일 저는 좀 주목이 되고요. 과연 오늘까지도 수급이 좀 붙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상승세로 마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고, 요즘에 좀 움직였던 바이오 쪽도 그렇고, 게임주들이 조금 오늘 움직일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주들 조금 더 움직일 것 같네요. 메타버스도 괜찮습니다. 선익시스템, 유프렉스 같은 종목들이 3% 플러스고요. 코세스, 맥스트 1에서 3% 플러스권 호가가 나오고 있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2월 3일 금요일장 오프닝벨 울렸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 혼조 마감됐는데요. 나스닥이 FOMC 부담을 덜고 메타의 호실적이라는 재료까지 더해지면서 지수 3%대 상승이었습니다. 메타가 전날 시간의 거래보다도 본장에서 더 강했고요. 23%까지 올랐는데요. 기술주의 투자 심리를 이끌어줬었던 메타, 나스닥 랠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이후에 애플과 알파벳, 아마존이 기대치 이하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돌변했는데요. 그래도 낙폭이 아주 크진 않았습니다. 알파벳이 6%까지 급락을 했다가 3에서 4%, 나머지 애플과 아마존 같은 경우도 3, 4%, 4% 정도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실적 발표 전후에 변동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장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래쪽보다는 좀 위쪽에 좀 놀랄 만한 그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시장의 모습인데요. 긴축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 파월 연준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인정 발언 이후에 나오고 있고요. 간밤에 ECB와 또 BOE,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각각 50bp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쪽에서 금리를 단호하게 올리겠다는 이 단어를 삭제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긴축에 대한 부담을 약간 더는 모습이었고요. 22쪽에서는 3월까지 50bp 인상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출발 상황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입니다.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한 모습이고요. 소폭 약보합으로 출발했다가 약보합에서 약간 낙폭을 더 키웁니다. 0.35%까지 0.34% 하락하면서 2460.41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고요.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시도합니다. 상승 탄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0.07%, 0.55포인트, 0.67포인트의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765.29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쪽에서 107억 원어치의 매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 기관 쪽에서는 3거래일 매도로 대응합니다. 740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3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619억 원어치의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쪽에서는 제조업종, 화학업종에 대해서 매수가 눈에 띄고요. 외국인은 전기, 전자업종 매수 눈에 띕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4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 기관은 3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지수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 기관입니다. 각각 267억 원, 166억 원어치의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4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442억 원어치의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4원 70전이 오른 1225원 선에서 출발하며 원화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 가운데서 코스피 하락 중인데 하락을 주도하는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철강 금속업종 0.61%로 가장 크게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만호제강 등 하락하고 있고요. 화학과 통신, 증권, 유통업종 하락세가 0.4에서 0.5% 나오고 있는데 어제 증권주 강세 눈에 띄었었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네요. 반대로 상승하고 있는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쪽은 탄력이 저조합니다. 건설업종이 0.25% 상승 시도하면서 대우건설 2% 플러스권 나오고 있고요. 운송장비 0.28%, 비금속광물, 기계, 서비스, 운수, 창고 나란히 0.03에서 0.28%, 0.29%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30위권 내 종목들 가운데서 하락하는 쪽에서 SK이노베이션 가장 크게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LG와 SK하이닉스, KTNG까지 1% 내외의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고른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정유 또 2차 전지 쪽에 소유주였던 반등했었던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조정 17만 8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92,300원 선 조정받고 있고요. 상승하는 쪽에서는 배터리셀,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0.75에서 1% 가까운 상승이고요. 카카오, 카카오뱅크, 현대차, 현대모비스, 네이버까지 소폭이나마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플랫폼주 오름세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에서는 오늘 오르는 쪽에 케어젠과 다우데이터 눈에 띄고 있고요. 1%대 상승입니다.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같은 배터리 쪽 0.8에서 1% 플러스권입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1%대 하락, 솔브레인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
1% 하락이고요. 오늘 양대 시장에서 상승 하락에서는 사실 폭 자체가 크게 눈에 띈 적은 없습니다. 다만 나스닥의 부진, 실적 부진 이후에 플랫폼주 괜찮은데요. 오늘 좀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뭐 미국 시장에서 장 마감 후에 빅테크 주식들 애플, 아마존, 알파벳 이쪽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시간에서 뭐 2% 후반에서 4% 초반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국내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좀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하지만 2차 전지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셀업체 쪽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뭐 시장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메타가 미국 시장에서 23% 정도 폭등을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MP, 덱스터 이런 쪽에서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시장은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 거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신규 상장한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3기 EV가 코스닥 상장 첫날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시초가가 이 공모가 대비해서 2배 나오고 따상까지 장중 초반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탄력이 지금 좀 둔화되면서 21% 강세를 띠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올해 신규 상장주 오브젠 12% 강세입니다. TMC는 하락하네요. 오브젠이 상승하고 있고요. 미래반도체 TMC 같은 종목군들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쪽도 흐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오늘 뭐 배터리 쪽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1% 정도 올라주고 있어서 예,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큰 탄력이 지금 붙는 상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실적 발표가 났는데 이쪽 이제 플랫폼주들도 결국에는 이제 성장주 장세가 전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면은 그동안에 최대 피해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카우 쪽도 이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까지 이제 크게 뭐 엄청난 특징을 보이는 많이 빠진다거나 또는 뭐 많이 오른다거나 이제 그런 쪽들이 많이 없이 소소하게 좀 살짝 오르고 뭐 살짝 빠지고 하는 정도로 경계성 움직임을 좀 보입니다. 뭐 그 시간외에서 뭐 그 미국 시장 빠지기도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좀 쉬어갈 만한 구간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거기에 동반해가지고 살짝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좀 접어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잘 쉬어간다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은 네. 보니까 이제 크게 빠질지 안 빠질지 그 아침에는 약간 좀 눈치 보기성인 것 같고요. 뭐 오늘은 이제 미국 선물 시장이 뭐 반등이 나와준다면 오후엔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뭐 약간 이 정도의 움직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들 중에서요, 그래도 종목별로 움직임은 있습니다. 종목별에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소프트캠프, 이 종목은 보안주인데요. 이 종목 급등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유니캠이라는 종목이 자동차 관련주인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조흥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은 사실, 이 종목은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없어졌네요. 소프트캠프가 지금 13%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9%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조흥이 아니라 신흥입니다. 신흥 같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소외주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뭐 바닥을 찍고 일단 반등을 좀 해주고 있어서 좀 시장에서 소외주를 찾는 움직임은 계속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보여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노레이, 딥노이드 이런 좀 의료기기 관련주 쪽의 움직임이 또 상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의 특징을 첫 번째로 한번 좀 잡아볼 텐데요. 어떤 거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네. 대형주가 이제 좀 쉬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수가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은 지금 특별히 뭐 바닥권에서 움직여서 올라오는 종목을 산다기보다는 네. 조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만 지금 관리를 하시고 신규 매수는 조금 뭐 다음 주 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계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개별 종목으로 뭐
뭐 지금 접근하는 거는 맞다고는 보고 있지만은 그렇게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점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오늘 좀 오후장까지 좀 관망하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주는 혼조 양상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조정이 우세하고 그리고 AI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오늘 일부 반등하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마인즈랩 7%까지 상승이고요. 비트나이 3% 넘는 상승, 플리토가 1.88%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어떤 핵심 테마였던 이들 섹터 같은 경우에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가 지금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쉬어간다고 한다면 그래도 또 어떤 테마를 안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는 중국 리오프닝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기수 전문가님께 선택권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그 섹터들 가운데서 어떤 거 봐주시겠어요? 로봇, AI, 메타버스, 중국 리오프닝. 뭐 전부 다 보죠, 뭐. 예. 네. 네. 그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고점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기는 힘들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물량 소진 과정이 좀 진행이 되다가 이제 뭐 하락을 하지 않겠는가.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그런 형태를 지금 띄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11선 이탈이 된다면은 로봇 전반적으로 한번 약간의 급락성 움직임도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 AI 관련주들도 지금 이제 코난이 지금은 대장주인 것 같아요. 코난이 만약에 97,000원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그럼 전반적으로 오늘 뭐 마인즈랩이라든가 이런 쪽도 좀 오르고 있지만 오브젯도 오르고 있고 근데 코난이 시세가 꺾이게 되면은 급격하게 이제 매도 출현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쪽은 조금 더 움직일 것 같아요. 메타버스 쪽은 이제 그 삼성에서 이쪽에 진출하겠다는 얘기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메타버스 쪽이 조금 더 가지 않을까. 또 이제 어제 메타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 선익 시스템이 25,000원 위쪽으로 한 번은 가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세가 좀 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메타버스 쪽에는 뭐 세 개 섹터 중에서 좀 뭐 위쪽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쪽은 메타버스 쪽이다. 하지만 이제 로봇이나 AI도 이런 종목들이 한 번에 죽지는 않거든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이런 쪽으로도 들어가서 이제 하고들 하시는데 단타 뭐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시면은 괜히 또 이상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은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럼 언급해 주시죠. 중국 리오프닝주들 뭐 어제 이제 그 아무래 쪽에 실적 좋으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좀 쉬고 있죠. 저는 중국 리오프닝주들은 뭐 계속 그 의견이 같아요. 중국에서 그 비자 발급을 다시 재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한 차례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가지고 보면서 뭐 모아가는 거는 가능하겠다. 많이 빠져주면은 더 땡큐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빠지지는 않는 형태고 LG 생활건강이 오래전 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 지금 사기는 좀 그렇고요. 한 5일선 정도 타주면은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저는 중국 쪽이 비자 발급 재개 또 이제 중국의 확진자 수가 피크 찍었다라는 뉴스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쪽의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메타버스 관련 모멘텀이 강해서 콘텐츠주들도 지금 뭐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웹툰주나 애니메이션 관련주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드라마주 같은 경우는 일부 뉴 같은 종목은 상승을 하는데요. 이 메타버스 모멘텀이 강하다 보니까 덱스터가 6%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이 메타버스 관련주 가운데 10%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연초 핵심 테마였던 섹터들 가운데서 선택권 또 최원수 전문가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로봇, AI, 메타버스, 중국 리오프닝주 가운데 어떤 쪽 봐주시겠어요? 로봇, AI, 메타버스 세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실적이 나오는 것 일단 로봇서부터 보면 실적이 잘 나오는 로봇 관련주는 뭐 에브리봇 정도밖에 없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손익분기점에서 조금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고 유일 로보틱스도 그렇고 그렇다 보면 실적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 그럼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다. 저는 결국에는 좀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지금 계속적으로 뭐 어떤 산업이 재편이 되면서 뭐 이쪽으로 결국에는 미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갈 거라는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너무 많이 올랐다.
결국에는 실적이 주가의 거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 AI는 너무 좀 기대감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전기차 테마이 불었을 때도 기대감을 먼저 앞서가지고 가고 나중에 이제 실적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퀀텀 점프를 한 거는 맞는데, 그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성 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굉장히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올랐다 내렸다 계속 그런 과정이 되풀이됐거든요. AI도, 챗봇 AI도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도 하드웨어, 선익 시스템이나 코세스는 실적이 담보가 돼요. 그러면 MP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이 담보가 되는 편이고, 그나마 자이언트 스템, 맥스트, 덱스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직 담보가 안 된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 오르고 있지만 어느 정도 더 오르면은 또 주가 거품은 또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면은 또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재작년에 메타버스 관련주 쭉 올라가서 거품론 일었는데 다시 그때 가격으로 간다는 거는 저는 완전히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10년이 지나서 결국엔 산업이 재편되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면은 이제 그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좀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메타버스, AI 이런 쪽에 실적이 담보가 되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로봇 같은 경우에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과거에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기록했다가 이제 결국에는 실적이 많이 꺾여서 주가도 급락을 하는 입장인데, 이제 다시 이제 리바운딩 과정, 구조조정하면서 그런 과정에 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결국에는 LCC부터 먼저 보면, LCC 같은 경우에는 진에어가 이제 15개 분기 만에 결국에는 흑자 전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게 아닌가, 흑자 전환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영화는 못 누리겠지만은 지금 아모레퍼시 계속 구조 조정하고 있고, LG 생활건강도 지금 나름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조금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리오프닝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는 실적의 회복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고, 그래도 실적이 받쳐준다면 역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차원에서 중국 리오프닝주 다시 볼 수 있겠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챗 GPT의 등장 이후에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놀랐습니다. AI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가 되고 거기서 수익이 잘 나올까요? 시청자분이 한 분 질문 주셨는데 신기수 전문가님이 답변 잠깐 해주실까요?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사실 그 장기적도 아니고 이제 한 2030년까지만 보더라도 이제는 가령 이제 IT 기업이다 그러면 AI 없이는 이제 장사가 안 될 정도로 뭔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 AI의 역할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근데 AI 때문에 실적이 확 늘어난다는 것보다 AI가 없으면 실적이 확 줄어드는, 이거는 네. 필수 조건이지. 생존 조건이네요. 예, 이건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조건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퍼스트 임팩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사람들한테 충격을 많이 줬지만, 사실 이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구글도 지금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단지 그동안에 조심하느라고 이런 거 내놔도 될까 싶어서 안 내놨는데 오픈 AI 쪽에서 먼저 좀 내놓는 바람에 일단 충격을 좀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충격이 굉장히 신선했고, 예전에 바둑 그 인공지능 알파고처럼 뭔가 한 단계 뛰어넘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AI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실제 이것이 실적을 엄청나게 AI 기업들의 실적을 끌어올리느냐,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번에 올라간 AI 관련 테마주들도 실제 AI 때문에 실적이 올라갈 걸로 본다면 그거는 오산이죠. 그리고 그 테마주로 보지, 이거 그 AI 때문에 실제 그렇게 늘 거라고 보고 투자한 사람도 많이 없어요, 사실은. 네. 테마주의 문법으로 보셔야 되고, 가격이 다시 되돌려서 급락할 거는 그거는 눈에 아주 불 보듯이 뻔한 얘기입니다. 단지 이제 시기의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서, 예전에 코로나주들 올랐다가 지금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수소주 보려고 했는데 오늘 질문이 좀 올라와서 이거 좀 해결하겠습니다. 제롱파월님께서 세방 다우데이터는 왜 350% 이상이나 올랐을까요?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종목 말고도 삼천리,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그동안 추세를 보여왔거든요. 이들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최현주 전문가님. 세방은 잘 모르겠고요. 예.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전 가스 사업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올라온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두 종목 위에 또 뭐라고요? LS 일렉트릭, 삼천리, 삼천리는 다우데이터. 말씀을 드렸고, 다우데이터요. 다우데이터는 지금 다우기술 그쪽하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주가를 그때 예전에 보니까 오너 일가가 자사주를 조금 산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정확한 원인은 저도 잘 모릅니다.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문증권, 다우기술 그쪽 계열인데, 그렇다고 보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들 이제 개별주 가지고 이제 상승을 했는데 수급이 제일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런 종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삼천리 이외에는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네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은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면 생략하고 수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소로 한번 가볼까요? 예, 수소주가 오늘 상승이 전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수소 관련주 가운데서 상하프론테크가 4%, 동시호가에서도 눈에 띄었었고요. 일진아이솔루스, 효성첨단소재, 두산퓨얼셀, S퓨얼셀, 동아화성 1%에서 2%의 상승을 동반해서 기록합니다. 일단 일제히 상승한다는 부분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 부국인 호주가 우리나라를 IRA와 수소의 파트너로 선택했다. 이런 소식이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해는 전 세계가 수소에 대해서 집중하겠죠. 저는 수소 쪽이 올해는 모멘텀이 좀 붙을 시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현대차에서 수소차 개발 중단한다는 소식 때문에 수소 쪽이 다들 가라앉아 버렸지만은,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 법안이 이제 상정이 되고 아마 곧 통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그렇다면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겠고, 단지 수소 자동차 쪽보다도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 조금 더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퓨얼셀차 붙은 쪽들이 연료전지 쪽하고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아화성도 동아퓨얼셀인가요? 그 자회사가 있죠. S퓨얼셀, 범한퓨얼셀 이런 쪽들. 또 이제 상하프론테크는 이제 그 탱크 쪽이니까 이런 쪽도 아마 관계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이 올해 이제 하반기 때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번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 또 요즘 보면 뉴스들이 유럽 쪽도 이쪽에 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아랍에미리트도 우리나라하고 이런 쪽들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들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좀 붙지 않을까. 이번 신재생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면은 같이 동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태양광주의 움직임은 크게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는 상황이고요. 풍력주 좀 살펴보겠습니다. CS 윈드 그리고 CS 베어링 모두 이 종목들도 약보합에 그치고 있고 횡보하는 모습 태양광 풍력 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가 크진 않습니다만 동반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환율 시장 알아보도록 할게요.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흐름 보겠는데요. 오늘 상승합니다. 원화 약세인데요. 달러가 강세였어요. 네, 우선 달러 자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이제 NDF 기준으로는 1224.2원 기록하면서 5.1원 정도 상승했고요. 금일 환율 정도는 4.7원 상승하면서 1225원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일 FOMC 이후에 하락세를 보였던 달러가 이러한 반등세를 보인 원인은 유로화와 파운드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달러화는 아무래도 이제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에 달러 인덱스와 페어링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적 약세를 보입니다. 파운드화는 이제 BOE가 추후 금리 인상 관련된 확정된 태도를 보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좀 약세를 보인 면모가 있고요. ECB, 그러니까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ECB 통화정책위원회 결과 3월 이후 긴축 속도가 조절 가능하다라고 평가되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탕으로 금일 환율 좀 전망을 해보자면 금일 달러 원은 ECB, BOE 등이 긴축 사이클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며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에 상승할 것이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들이 시차를 두고 연준을 뒤따를 것이라는 점은 유로와 파운드화 약세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며 달러 인덱스는 이러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금일 꾸준한 상승 압력을 받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BOE가 5분기 이후 1%에 못 미치는 경기 성장을 보일 거란 관측 역시 위험선으로 훼손하면서 달러 강세를 지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금리 기대에 환호하며 나스닥은 3% 이상의 상승을 보였으나 성장에 민감한 다우지수는 오히려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단기적 호재로는 작용하고 있으나 성장 개선에 대한 기대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반증했고요. 이러한 점 역시 위험선으로 위축시키면서 달러 상승에 일조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 면 또한 결제 수요가 출회하기 유리한 레벨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일 환율 상승에 우호적 환경 마련되어 있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 수급적 우위를 내고 물량이 가져갔다는 점에서 상승 흐름이 제한될 수는 있을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주도 속 아시아 경제에 대한 최근 외인들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외인 순매수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또한 환율 상승 흐름의 일부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일 환율 레인지 자체는 1219원에서 1229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준의 뒤를 잇는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에 미국보다 더 올렸고요. 그리고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예고했었던 ECB, 그렇지만 영국도 유럽중앙은행도 모두 긴축의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환율도 그러한 점을 반영을 하면서 영란은행 발표 이후에 파운드화 그리고 또 유로화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 달러 강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화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219원에서 1229원 선 전망했습니다. 전략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저는 아직까지는 계속 긍정적인 시장관 유지하고, 네. 하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역시 미국 시장에서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시간에서, 빅테크 주식들이 안 좋기 때문에 빌미를 지금 제공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지금 미국 시장 잠시 보시면요. S&P 500이 4,195 장중에 고점이었는데, 4,200 바짝 다가섰어요. 지금 여기서 조금, 바로 다이렉트로 한 번 더 가서 조정이 나오는 시점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오는 시간에서 안 좋기 때문에 바로 조정 나오는 시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조정은 이제 닥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바로 가기에는 조금 더 가더라도 바로 또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추후에 조정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 미리 선반영해서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수급을 보면은 그동안에 팔았던 개인들이 약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1,500 정도 사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900억 정도 사고 있는데, 오늘 개인이 매수하는 걸 봐서는 시장은 소폭 조정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 이어나가더라도 시장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어나가보자라는 전략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네, 나스닥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스닥 차트에 제가 이제 파란 선을 그어놨는데, 요거 어제 그어드린 선이거든요. 어제 아침에 딱 갖다 붙였죠. 1차 저항선까지. 너무 급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단번에 뚫기는 힘들 것 같고요. 한 번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1,700? 그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왔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번에 조정이 들어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온 다음에는, 정말로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하셔도 될 만한 이제 그런 시기가 진행이 될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좀 며칠 정도는,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오늘은 일단 좀 지켜보시고요. 며칠 정도는 조금 보시면서 조정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에 외국인이 정말 역대급의 매수를 월간 기준 보여줬습니다. 역대 두 번째라고 분석하는 쪽도 있고 세 번째라고 분석하는 쪽도 있는데 역대급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각각 지난 월간 8%, 9%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두 분 전문가 모두 시장 이러한 급등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는 국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움직임 예상해 주셨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